이번 영상은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먼저 이번 차시는 객체와 클래스 그리고 객체 추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죠. 객체와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다들 어렵다고들 생각합니다. 이번 기초 영상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인 상속과 다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기본적인 객체와 클래스의 개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객체와 클래스의 개념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죠. 클래스와 객체. 클래스와 객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 그 다음에 객체는 클래스 인스턴스. 분명히 한글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죠. 클래스는 말 그대로예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 객체는 클래스 인스턴스. 그러면 인스턴스는 뭐냐 이거죠. 인스턴스. 아래쪽에 보시면은 클래스라는 게 있죠. 클래스는 뭐 만년필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 같아요. 맞습니다. 클래스는 일종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뭐 블루프린트 또는 템플릿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설계도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펜들, 이 펜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말로는 인스턴스를 번역하면 객체예요. 객체. 그러면 이 객체를 다시 영어로 하면 뭐가 되냐면 오브젝트고요. 그럼 오브젝트를 다시 한글로 하면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럼 인스턴스하고 오브젝트하고 차이가 뭘까? 인스턴스는 펜으로 따지면은 그냥 책상에 아니면은 필통에 있는 또는 뭐 연필꽂이에 있는 펜들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 인스턴스고요. 여러분이 글을 쓰려면 그 많은 펜들 중에 딱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내 손에 쥐고 있는 펜 그게 뭐냐면 객체입니다. 오브젝트. 그래서 인스턴스는 오브젝트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어, 자바는 실생활에 있는 객체를 그대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인데 사실 객체 지향의 기본 원리는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을 객체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객체가 뭐와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속성과 속성과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모든 객체들은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교과서에는 뭐와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냐면요. 객체는 속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성이 뭐죠? 속성? 속성은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요. 특징. 만약에 연필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다면은 연필의 의미에 있는 그 속성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연필의 속성. 연필의 속성이 해당하는 거. 연필에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색이죠, 색. 그렇죠? 연필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색이죠, 색. 색상. 지금 저는 화면에 파란색으로 글씨 쓰고 있어요. 아니면 뭐 빨간색으로 글씨 쓰고 있어요. 색상이죠. 그 다음에 굵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굵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속성이라고 부르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필이 가지고 있는 행위는 뭘까요? 행위는 기능에 해당되죠. 이걸 가지고 뭐 해요? 연필을 가지고 우리는 쓰는 거죠.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던가 하죠. 그래서 보통
연필이니까 그리는 것보다도 쓰다라고 놓는 게 좋겠죠. 연필의 행위는 쓰다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필이란 이름은 뭐냐? 연필이란 이름은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면 클래스 이름이 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이 되고, 연필이 가지고 있는 색상은 나중에 프로그램 상에서는요, 변수 또는 필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모든 객체는 명사적 특징과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명사적 특징과 동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명사적 특징은 그 객체의 데이터에 해당되고요, 동사적 특징은 행위에 해당됩니다. 프로그래머로 따지면요, 명사적 특징은 변수나 또는 필드에 해당되고, 자바는 멤버 변수를 필드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행위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어떤 언어에서는 메서드 아닌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성을 명사적 특징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 오퍼레이션은 동사적 특징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데이터나 변수나 필드나 속성이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위, 메서드, 기능 다 이것도 같은 말이고요. 객체는 명사적 특징과 동사적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죠? 당연히 설계도가 있어야죠.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이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들을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 중에서 내가 실제 사용하는 인스턴스를 객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객체 지향 언어는 실세계 객체 개념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하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객체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실객체를 클래스로 만드는 과정을 객체 추상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객체는 뭐 하려고 써요? 클래스 왜 만들죠?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클래스가 있어야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클래스를 만들어야 객체를 만들 수 있죠. 그럼 이 객체 왜 만들어요? 객체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객체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명사적 특징하고 동사적 특징. 명사적 특징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데이터라고 했어요. 동사적 특징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성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즉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 그렇죠? 그 다음에 기능이나 행위는 어떤 말 그대로 기능을 실행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면 객체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 객체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 저장을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객체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클래스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클래스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클래스 만들면은 실생활에 객체가 있어야 돼요. 실객체를 클래스로 만들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객체 추상화라고 부르고, 클래스를 다시 객체로 만들고, 이거는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과정을 클래스를 객체로 만드는 과정을 인스턴스화 이렇게 부릅니다. 인스턴스화 이렇게 부르죠. 자, 실생활의 객체. 사실 객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객체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객체도 있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객체라고 해서
뭐 질소, 산소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개념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우리 눈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게 뭐냐면 대부분 정보 시스템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어카운트라는 우리말로 하면 은행 계좌 정도 되겠죠. 은행 계좌라는 실세계의 객체를 클래스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은행 계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생각해 봐야죠. 어떤 특징? 명사적 특징과 동사적 특징. 먼저 명사적 특징으로는 뭐 있어요? 음, 뭐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그 다음에 잔액, 이자 또는 이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객체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요. 여기 코드 보는 것처럼 필드가 됩니다. 필드. 필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멤버 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멤버 변수 하면 필드예요. 이렇게 명사적 특징들이 필드가 되죠. 좀 쉽게 얘기하면 변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적 특징이 있겠죠. 이 동사적 특징들은 예금하다, 뭐 출금하다, 잔액을 조회하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입금하다, 예금하다 같죠. 출금하다, 그다음에 조회하다 이런 거 외에도 뭐 이자를 계산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명사적 특징도 화면에 보이는 거 말고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명사적 특징과 동사적 특징들을 클래스 추상화 하는데 동사적 특징은 클래스 추상화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메서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메서드. 그럼 원래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객체 이름은 뭐예요? 클래스 이름이 되는 거죠. 그대로. 물론 클래스 이름을 꼭 영문으로 적으란 법은 없습니다. 한글로 적어도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제 영문으로 적는 것이 좋죠. 이렇게 이제 객체 추상을 할 수 있는데 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클립스를 실행시키고 저는 이 객체와 클래스는 별도로 그 챕터 6장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강의는 차시로 분류가 되지만 저는 개념적으로 6장으로 분류해서 자바 챕터 06이라는 프로젝트에 소스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자, 뉴 클래스. 지금까지 클래스 우리 다 만들어 봤잖아요. 다 같은 클래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만든 클래스는 메인이 따로 없어요. 메인이 없고 그냥 정보를 저장한 별수 그다음에 어떤 기능을 실행시킬 메서드만 선언해 놓을 겁니다. 클래스 이름은 어카운트라고 할 거예요. 메인 필요 없으니까 메인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요렇게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다음 차시에서는 클래스에 들어가는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근데 지금은 변수하고 메서드만 객체 추상화 과정을 통해서 정의한다. 요 정도만 알고 있게요. 어카운트란 클래스에 변수를 선언해 놓는데 자, 스트링으로 name 그 다음에 스트링 어카운트 넘버 name은 이름 어카운트 넘버는 계좌 번호 이런 것들을 저장하겠죠. 스트링 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저는 롱 타입으로 밸런스를 저장하죠. 롱 타입으로 밸런스를 저장하면 얼마까지 저장하죠? 922경 그 정도까지 돈이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인드 타입으로 밸런스를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밸런스는 이제 잔액 잔고를 의미하는데 인드 타입으로 저장하면 21억 4,748만 3,647원까지밖에 저장 못하잖아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저장 못하죠. 21억 벌 일이 있어요? 저는 없지만 여러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플로트, 이자율, 이자율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인터레스트. 얘네들이 다 뭐예요? 애들이 이거는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필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멤버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마디로 변수예요. 변수.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명사적 특징. 이것들이 이제 멤버 변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 동사적 특징. 객체의 동사적 특징은 뭐가 돼요? 메서드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금하는 거. 이거는 void save money. 저금하려면 얼마 입력해야 되는지 입력할 금액을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long amount를 구현은 어떻게 하죠? 이거는 이제 여기 long amount는 매개 변수고요. 이걸 어디다 더해야 돼요? 현재 밸런스에 더해야죠. 그래서 밸런스는 밸런스 플러스 amount 할 거예요. 요게 이제 예금하는 기능이죠. void withdraw money. 이거는 출금하는 거죠. 롱으로 amount를 매개 변수로 받아. 이거는 기존의 밸런스에서 amount만큼 빼야 하잖아요. 밸런스는 밸런스 마이너스 amount. 제가 오타 냈습니다. BALANC 밸런스 마이너스 amount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 제대로 하려면은 뭐 밸런스가 제 그 amount보다 작으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들 그 테스트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언급하지 말자고요. 그 다음에 void get void가 아니죠. long 타입으로 get balance. 요건 뭐냐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잔고 금액을 반환하는 메서드예요. 이렇게 일단 뭐 잔액을 조회하는 정도의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클래스에다가 뭘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필드와 메서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죠. 실생활의 실생활의 객체를 이렇게 코드로 옮기는 이런 과정을 객체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필드들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명사적 특징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들은 객체가 가지고 있는 동사적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참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코드에 퍼블릭이 붙었잖아요. 이게 퍼블릭은 접근 제한자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사실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경우에는 이런 그 명사적 특징과 동사적 특징을 가져야 되는 메서드들은 대부분 퍼블릭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리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 패키지에서 접근 제한자를 잠깐 언급할 텐데요.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어카운트 클래스하고 이 어카운트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래스하고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이거 못 읽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그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클래스들은 일반적으로 퍼블릭을 둬서 패키지가 다르더라도 어떻게죠?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메서드도 마찬가지고. 물론 나중에 은닉이라는 걸 또 배울 때는 이 변수들은 다 프라이빗으로 또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퍼블릭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클래스를 가지고 테스트 해봐야죠. 자, 이 화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스턴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뭘 가지고? 실생활의 객체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클래스 가지고 프로그램 내에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요 과정을 인스턴스화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 객체를 클래스로 부르는 것을 객체 추상화라고 부르는 거고요. 인스턴스화 하려면은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가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생성자도 뒤쪽에서 언급이 되는데 그냥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고 뒤에 괄호 하나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카운트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객체 변수 이름은 my account죠. 객체 변수. 이거를 이제 객체 참조 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니면 그냥 참조 변수, 아니면 영어로 레퍼런스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아까 클래스 만들었잖아요. 클래스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기 보시면 집은 설계도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실제 집을 지어야 하잖아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반드시 객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과정을 인스턴스화라고 했죠. 인스턴스는 뭐고 객체는 뭐라고요? 인스턴스는 객체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고 인스턴스 중에서 어느 하나를 가리키면 그게 객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객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 했냐면요. 5, 6, 7, 8, 9 이 라인은 보면 account.name 근데 여기 앞에는 객체 변수 이름이고 점이 하나 붙고요. 이 점은 뭐 의미냐? 참조의 의미예요. 참조. my account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name이라는 필드에 홍길동이란 값을 대입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은 my account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account number라는 필드에 002-12- 등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점은요. 점은 객체 이름 뒤에 붙으면 참조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참조할 때 써요. 필드 참조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메서드를 호출할 때도 씁니다. my account.save money 하면요. 기존에 앞에서 밸런스를 380만 했잖아요. 그럼 여기 5가 붙어요. 기존의 금액에 5만 원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withdraw money 하면은 그 인수로 전달한 값만큼 뭐가 돼요? 빼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et balance 하면 잔고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get balance return 타입 롱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롱 타입으로 변수를 받아서 출력할 수 있죠. 마지막에 이 출력한 금액은 어떻게 돼요? 380만에서 5만 뺀 다음에 다시 8만 더하죠. 그러니까 383만 아니죠. 8만이 더 빼졌죠. 380만에서 5만 빼면은 375만. 아이고 빼는 게 아니고 더했죠. 385만. 여기서 8만 빼면 377만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뭐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야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에 뭔가를 저장하든가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쓰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클래스 만드는 거 여태까지 많이 했는데 클래스는 항상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나오고 클래스 이름 앞에는 모디파이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은 내부 클래스라는 걸 배웁니다. 내부 클래스 안에 클래스. 내부 클래스는 이게 접근 제한자를 퍼블릭,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보통 디폴트라고 부르는데 디폴트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보통 패키지 프렌들리라고 불러요. 제가 이탈릭체로 쓴 이유는 이런 키워드를 쓰라는 게 아니니까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라고. 패키지 프렌들리라는 개념이 있고 이건 공백입니다. 공백. 아무것도 안 쓴 거. 그 다음에 프라이빗을 쓰는데 이렇게 원래는 접근 제한자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내부 클래스에서는 다 쓰고
일반 클래스에서 접근 제한자는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합니다. 하나는 퍼블릭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넣거나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거죠. 근데 만약에 클래스 이름하게 퍼블릭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파일 이름과 클래스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퍼블릭이면은 클래스 만드는 게 여기 그 아래쪽 얘가 있는데 뭐 멤버 변수 선언하고 생성자 선언하고 메서드 선언하는 것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앞에도 만든 것처럼 똑같이 만들었어요. 펜이랑 클래스죠. 펜이랑 클래스. 이 안에 코드가 작성이 됐는데 이 안에 뭐뭐 들어가요? 뭐 멤버 변수도 선언해 놓고 생성자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또 메서드라는 것도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클래스가 만들어졌으면 나중에 이 클래스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객체를 만들어야죠.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돼요. 인스턴스 만드는 것은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변수명, 인스턴스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변수명이죠. 변수명, 객체 변수명, 그 다음에 new라는 키워드, 그리고 컨스트럭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래스 이름하고 컨스트럭터 이름은 같아요. 클래스 이름하고 컨스트럭터 이름은 똑같습니다. 이 컨스트럭터는 생성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생성자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 다시 말하면 객체 필드를 초기화하는 용도로 써요. 뭐 생성자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고 어쨌든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pen instance example.java 있죠. 여기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메인 안에서 pen 객체를 하나 만들죠. pen 객체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펜 객체를 이렇게 system.out.println으로 출력해 봅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주소값이 나오는데 이 값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사실 주소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사실 정확한 값은 해시코드예요. 해시코드. 해시코드가 주소로 활용될 뿐이고요. 이렇게 인스턴스를 만든다 이거죠. 앞에서 그 어카운트 클래스 테스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요 예제 펜 클래스 만들고 인스턴스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보죠. 어카운트 클래스 예제를 하나 만들어야죠. 요 테스트하는 거. 자, new 클래스. 제가 어카운트 메인이라고 할까요? 이건 메인을 두고 메인 메소드 두고 여기서 어카운트 타입으로 my 어카운트를 하나 선언하고요. new 객체를 만들죠. 이거 인스턴스 한 거죠. 그리고 my account.name에 뭘 넣어요? 홍길동을 넣을 수 있겠죠. 홍길동을 넣고요. 그 다음에 my account.password에 1, 2, 3, 4. 그 다음에 my account.balance에 380만. my account.interest 이율은 6.0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에러 나죠. 왜냐면 어카운트 자바에 밸런스가 이렇게 플로트 타입으로 선언해 놨죠. 플로트 타입이면은 뒤에 뭐 붙여줘야 돼요? F 붙여줘야죠. 이렇게 점 연산자 이용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필드, 즉 멤버 변수들을 참조할 수 있고요. 필드만 참조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메서드도 호출할 수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해도 돼요. my
어카운트 밸런스에서 잔액을 이렇게 출력해도 됩니다. my 이번에는 어카운트 withdraw money 8만원을 빼요. 그리고 long my 밸런스는 my 어카운트 get 밸런스에서 잔고를 직접 get 밸런스 메소드 호출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system.out.println 복사해서 쓸게요. system.out.println my 밸런스 클릭하면은 5만원이 더 있다가 거기서 다시 8만원이 빠져서 377만원이 되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만든 앞에서 만든 어카운트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드는 거고, 또 펜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new 이번에는 클래스 펜 클래스는 아무것도 안 만들고 이렇게 그냥 빈 것만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에 펜을 테스트 해야죠. new 클래스 이름은 펜 인스턴스 example. 요거는 메인이 있어야죠. 메인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는 펜 레드 펜은 new 펜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system.out.println 레드 펜 해보면 요건 뭐가 나와요? 주소값이 나와요. 얘는 그렇죠. 사실 여기 요 예제에서는 펜 뒤에 이렇게 빨간 900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생성자가 있어야 이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냥 일반 펜 클래스는 생성자가 없죠. 그래서 저는 실제 코드를 작성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생성자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객체와 클래스, 그 다음에 객체 추상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 클래스 있죠.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그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생성자는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은 멤버 변수와 메서드들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